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만취로 인하여 명정상태에서 철교에 올라가 앉아있다가 기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미필적 고의자살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여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8구나 15897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86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2년 뒤 마주오는 열차에 치여 그만 즉사하였습니다. 쟁점나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망인이나 그 대리인의 자격 여부,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망인의 남편이 영업소 소장을 시켜 피고와 위 인정의 보험계약 체결을 맺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쟁점다. 보험계약의 추인 여부. 또한 망인은 늦어도 1986년 4월경에는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망인의 남편이 영업소장을 시켜서 당해 계약을 맺은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추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남편이 권한 없이 망인을 계약자로 맺은 위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망인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쟁점나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위 상해사망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망인의 남편 또는 영업소장이 아니고 망인이며 다만 망인의 남편이 망인으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즉 무권대리인으로서 복대리인에 해당하는 영업소장을 시켜 당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쟁점파 면책조항인 자살행위, 심신상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일련의 행위를 보면 평소 망인은 술을 많이 취하여 집에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휴게소에서 술을 더 달라고 소동을 일으켰으며 경찰관이 집이 아닌 면사무소로 데려다 준 사실도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흑천철교는 지상 15m 높이로 가설되어 있고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길이며 15m마다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위 철교의 중앙 부분 레일 위에 앉아 있다가 마주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입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에 술에 취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람의 통행이나 출입이 금지된 철도선로에 그 중에서도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대피하기도 어려운 철교의 중앙 부분에 있다가 근처의 대피소에 대피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술로 인한 일시적인 정신적 장애 상태, 즉 정신병적인 음주 명정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 빠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추정되는 바,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가사 위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자살행위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함으로써 우연성을 요소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사고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1. 평가. 위 판시에서
자살행위는 아니더라도 자살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적인 자살행위라고 풀이되며 결코 중과실로 인한 행위와 확연히 다르다고 할 것이며, 필자가 보건대 평소 자신이 술을 마시면 예측 불허의 인사불성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망 당일 많은 알코올을 음용하였고, 사망 장소는 아래 철로 자살 관련 부족한 판례들의 사실관계처럼 격분이 용이한 철로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통제구역인 철교 아래의 사다리를 통하여 기어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철길에 앉아 있었던 점은 컨트롤이 불가능한 과음한 상태에서 나에게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하면서 그 불상사를 용인하고 술을 많이 마셨거나 또는 과음한 상태이지만 잠깐 정신이 들어올 때마다 이 철교에 올라가서 주저앉는다며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이를 용인하고 철교에 기어코 올라간 것은 자신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보이며, 또한 미필적 고의성이 다분한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은 실신 직전의 상태로서 음주명령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당해면책 약관의 심신상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판례 지적. 피고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임에도 피보험자인 망인의 자필 서명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당해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흔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비하여 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당해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인 질문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인 망인이 무권대리인의 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사정, 즉 민법 및 상법상 일반적인 보험계약 체결의 유효성만 판시하였을 뿐, 달리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명이 불존재함에 따라 상법 제731조 제1항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당해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놓치는 그릇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해 판결에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관련 법리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와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는 영업소 소장에게도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귀책이 있고, 이는 원고가 계약 무효로 인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발생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과실은 80%에 상당하지만, 위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미필적 고의 자살 또는 미필적 고의성이 다분한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이므로, 고로 우연성이 결여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인가. 비록 당해재판부의 판시 일부에 하자가 있으나 피고의 지급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결론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전동차, 기차 자살 관련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